저는 만사가 귀찮을 때 간장 계란밥을 자주 해먹는데요. 이게 예전에 뉴욕타임즈 SNS에도 소개된 적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댓글이 많이 달렸는데 한국 아이들이 부모가 집에 없을 때 만들어 먹는다, 너 이런 댓글이 공감이 많이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먹기 전까지는 별 감흥이 없다가 비벼서 한 입 먹는 순간에 싹싹 긁어 먹게 되는 매력 있죠. 간장과 계란의 감칠맛과 참기름의 향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폭력적인 맛을 내거든요. 대체 이렇게 완벽한 음식은 언제부터 만들어 먹은 걸까? 일본의 타마고 가케 공항이 원형이라는 이야기가 많긴 한데요. 정확히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는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세상엔 다양한 계란 요리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계란 요리라고 하면 간장 계란밥, 계란찜, 계란말이, 계란빵 정도가 떠오르는데요. 세계적으로는 수백 수천 가지의 요리들이 있죠. 활용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게 바로 계란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계란은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맛도 맛있지만 구할 수 있는 가장 저렴한 단백질 공급원이기도 하고요. 옛날부터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렸는데 여러 의미로 이 말은 딱 맞는 말 같습니다. 오늘은 이 완벽한 재료를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먹고 있는지, 그 유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김밥이고요. 제가 오늘 떠먹여드릴 이야기, 가장 완벽한 계란 레시피입니다. 첫 번째, 일단 가볍게 일본의 차완무시입니다. 일본의 계란 요리는 우리들에게 익숙한 것들이 많죠. 지리적으로 가까우니까 우리도 일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저는 일본 하면은 차완무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찻잔을 뜻하는 차완에다가 찐다는 뜻의 무시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찻잔에 담은 계란찜이란 뜻이죠. 우리나라에선 주로 오마카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계란찜과의 차이점이라면은 질감과 감칠맛에 있습니다. 두 음식 다 찐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은 특성은 완전히 다르죠. 한국의 계란찜은 단단하고 식감이 좀 있는 편입니다. 기포가 형성된 채로 푹 익혀서 그런데요. 반대로 차완무시는 푸딩같이 부드러운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 대신 다시마와 가스오부시로 낸 육수를 쓰기 때문에 감칠맛이 엄청나죠. 차완무시는 약불로 은근하게 익혀야 맛있는데요. 뭔가 강렬한 맛은 없지만 계속 생각나게 만드는 중독적인 맛입니다. 두 번째, 중국의 피단입니다. 피단은 계란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발효시킨 음식인데요. 계란 겉에 석회와 진흙을 바른 후에 쌀개에 묻어둡니다. 이게 쉽게 손이 가는 생김새는 아니긴 하지만 생각보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음식이죠. 요즘에는 동남아시아 지역 호텔에 가면 잘게 썬 피단을 죽과 함께 준다고 하는데요. 이 조합이 생각보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피단은 계란이 어떤 위상을 가진 식재료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신선한 계란을 마음만 먹으면 구할 수 있게 된 건 생각보다 최근의 일이거든요. 현대 양계산업 덕분이죠. 그런데 계란을 보존식품으로 만들어 먹었다는 건 생각보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수급이 일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계란을 보존식품화한 거는 중국뿐만 아닙니다. 영국의 피클드 에그도 대표적이죠. 심슨에도 등장하고 영국이나 미국의 드라마,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게 생긴 건 평범하긴 한데 이렇게 병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니까 약간 좀 머뭇하게 되는 비주얼이긴 하네요. 피클드 에그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계란을 삶은 후에 식초나 소금물에 절이면 되는데요. 한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2-3개월 정도는 보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피클드 에그는 사실 종교적인 이유로 탄생한 음식이에요. 기독교에선 부활절이 굉장히 큰 축일이죠. 부활절 40일 전부터는 사순절이라고 해서 금식을 하거나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땐 계란도 먹지 못하도록 했죠. 계란은 새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순절 내내 참다가 부활절이 되어서야 삶은 계란을 먹었던 거예요. 그럼 이 사순절 동안 집에 있는 계란이 다 썩을 수 있으니까 보존 음식으로 만들어 놔야 했던 거죠. 이게 피클드 에그인 거고요. 지금이야 서구 국가들도 세속화가 이루어졌다 보니 피클드 에그는 그냥 전통 음식 중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세 번째, 북아프리카의 샥슈카, 이탈리아 남부 지역의 에그인 헬입니다. 사실 두 음식은 굉장히 유사한 음식이에요. 둘 다 매콤한 토마토 소스에 계란을 익혀 먹는 요리죠. 샥슈카는 튀니지, 모로코, 리비아 같은 북아프리카 지역의 요리입니다. 오스만 제국 음식에서 유래됐다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사실 정확히 확인된 바는 아니고요. 샥슈카는 양파, 마늘, 토마토, 파프리카를 넣어서 소스처럼 만든 뒤에 계란을 넣어서 익힙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많이 쓰는 향신료인 커밍과 파프리카 가루, 고춧가루를 넣어서 매콤하면서도 풍부한 맛을 내죠. 에그인 헬도 비슷하긴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재료들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토마토 베이스 소스에 계란을 넣어 익히고 바질과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치즈 같은 이탈리아 치즈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칠맛이 좋죠. 이 에그인 헬의 원래 이름은 우오바 알 뿌르가토리오입니다. 이걸 영어로
영어로 번역하면 Egg in Purgatory, 연옥의 계란이란 뜻인데요. 연옥은 영원히 천국에 가기 전에 남은 죄를 씻기 위해서 단련을 받는 곳입니다. 이건 천주교에만 존재하는 개념이고 개신교에선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개신교권인 영어 이름으로는 지옥을 뜻하는 헬로 바꿔붙게 된 겁니다. 연옥의 계란과 지옥의 계란, 뭔가 느낌이 확 다르죠? 아무튼 남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 튀니지는 아주 가까운데요. 원래도 교류가 이루어지던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한 음식이 탄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번째, 영국의 스카치 에그입니다. 영국 요리하면 괴식의 이미지를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스카치 에그는 정말 맛있는 요리입니다. 그것도 영국의 전통 요리죠. 이것도 들어가는 재료를 보면 맛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계란을 반숙으로 익히고 향신료와 양념을 한 다진 고기로 감싼 뒤에 빵가루를 입혀서 튀깁니다. 영국의 시장이나 펍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식사이자 훌륭한 안주죠. 스카치 에그의 유래에 대해서도 다양한 설들이 있습니다. 영국 백화점인 토트넘의 메이슨에서 처음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정설은 1806년 영국 작가인 마리아 랜델의 책에 기록된 조리법이 원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원조를 따지기가 무색합니다. 계란을 삶아서 튀기는 요리가 영국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지역에 나르게시 코프타, 남미 기아나의 카사바 에그볼, 좀 다르긴 하지만 필리핀의 쾌거쾌거도 있죠. 우선 인도와 파키스탄의 나르게시 코프타는 16세기에서 19세기 사이 인도 무굴 제국 시대 때 탄생한 요리로 추정됩니다. 다진 고기와 양파를 향신료로 버무린 후에 삶은 계란에 감싸서 튀겨 커리에 곁들여 먹죠. 스카치 에그도 그레이비 소스에 곁들여 먹긴 하니까 이 두 음식도 사실 많이 닮아있긴 합니다. 카사바 에그볼도 비슷하죠. 카사바를 삶아서 으깬 후에 계란에 감싸서 튀기는데요. 앞에 두 음식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망고 소스나 타마린드 소스에 곁들여 먹는다는 겁니다. 필리핀의 쾌크쾌크는 이 카사바 에그볼과 비슷한데요. 메추리알을 오렌지색 반죽에 묻혀서 새콤한 소스에 곁들여 먹습니다. 이건 비교적 최근인 20세기에 등장한 음식인데요. 지리적으로 인접하지 않은 두 나라에서 비슷한 음식이 나왔다는 것은 지역이나 문화가 달라도 비슷한 음식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참 원조 논쟁이란 게 무의미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섯 번째, 서양 아침밥의 정석 스크램블 에그입니다. 이건 크게 영국, 미국, 프랑스식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조리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영국식은 약간 덩어리져 있고 미국은 그보다 더 익혀서 푹신한 질감을 냅니다. 프랑스식은 약불에서 오랫동안 천천히 익혀서 크림 같은 질감을 내죠. 수플레나 리조또 같은 느낌도 나고요. 낯선 방식이긴 하지만 이 맛에 한번 빠지면 이것만 찾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완벽한 스크램블 에그는 계란찜처럼 확 익은 것이 아니라 미디엄 정도의 익힘으로 크리미하게 만들어야 하는데요. 요령이 없다면 생각보다는 만들기 좀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미국의 에그 베네딕트입니다. 이것도 호텔 조식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계란 요리인데요. 실제로 호텔에서 탄생한 메뉴긴 합니다. 19세기 뉴욕의 한 호텔에서 탄생해서 전 세계 호텔로 퍼져나갔죠. 반으로 자른 잉글리시 머핀 위에다 캐나다 베이컨을 올리고 술안을 얹은 후에 홀랜다이즈 소스를 뿌려서 마무리하는데요. 아주 클래식하고 직관적인 맛의 뉴욕식 아침밥입니다. 이것도 탄생 관련 썰들이 좀 많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19세기 뉴욕의 고급 레스토랑이었던 델 모니코의 단골 손님 베네딕트 부인을 위해서 만든 메뉴란 썰이 있고요. 1894년 뉴욕 월도프 호텔을 방문한 월가의 주식 중개인 레뮤얼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버터 토스트와 베이컨에 술안, 홀랜다이즈 소스를 주문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셀프 커스텀을 한 거죠. 이 모습을 본 호텔 셰프가 영감을 받아서 새롭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원이 뭐든 간에 중요한 건 지금 현재는 대단히 대중적인 음식이 됐다는 거죠. 이건 뉴욕과 미국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아예 브런치를 상징하는 음식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서양의 일반적인 아침밥은 접시에다가 햄이나 빵, 계란, 과일 등을 넣고 간단하게 먹는 건데요. 에그 베네딕트는 좀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마도 홀랜다이즈 소스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 소스는 에그 베네딕트의 상징이자 핵심입니다. 들어가는 재료는 계란 노른자와 버터, 레몬즙 정도가 다인데요. 만들기는 좀 까다롭죠. 온도를 적절하게 맞추지 못하면 소스가 섞이지 못하고 분리되거나 아니면 뭉쳐버리거든요. 일반적인 서양 아침 메뉴보다는 꽤 까다로운 테크닉을 요하기 때문에 더 특별하게 여겨지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의 파스텔 드 나타입니다. 많이 본 디저트죠? 파스텔 드 나타는 우리가 에그 타르트라 부르는 겁니다. 이건 의외로 버려지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만들기 시작한 디저트죠. 18세기 당시 포르투갈의 수도원에서는 수도복에 깃을 세우기 위해 다림질할 때 계란 흰자를 이용했습니다. 그럼 노른자가 남잖아요. 이걸로 페이스트리를 만들었는데 이 페이스트리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파스텔 드 나타죠. 후에 수도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이 레시피를 설탕 공장주에게 팔았고 이 공장주가 리스본 벨렘의 가게를 하나 열게 됩니다. 그 가게가 바로 파브리카
파브리카 드 파스테이스 드 벨렘. 이 레시피로 1837년부터 지금까지 에그타르트를 팔고 있는데요. 이게 맛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레시피에 대한 보안이 굉장히 철저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파스텔 드 나타는 포르투갈의 식민지 지역에도 퍼지게 됐고 20세기까지 포르투갈 영이었던 마카오에도 전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에그타르트라는 이름으로 홍콩과 동남아시아 일대에 확산됐죠.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홍콩과 마카오에 방문하면서 에그타르트가 국내에도 알려집니다. 바삭한 페이스트리에다가 부드러운 커스터드 크림이 정말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것도 참 끝없이 들어간 디저트죠. 오늘은 세계의 다양한 계란 요리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나라별로 대표적인 음식들만 뽑는데도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을 가면 숙소에서도 가끔 요리를 할 일이 생기는데요. 이때 마트에 가면 믿고 사는 재료가 바로 계란이죠. 어쨌든 이 계란만 있으면 그럴듯한 식사를 차릴 수 있거든요. 계란은 영양소 측면에서도 그렇지만 존재 자체로 든든한 재료입니다. 소박하면서도 저렴한 재료라서 무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요리가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계란 후라이나 계란말이 말고 다른 계란 요리를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